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전화통화. 아직 그런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고했던 시간이 지났기는 했는데요. 북미 정상 간 한라인 구축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남북은 지난주 군사회담에 이어서 오늘 체육회담을 갖는 등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 대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 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두 분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아직 전화가 안 됐나요? 예. 글쎄요. 이게 미국 시간으로 17일 자정이면요. 이미 지났거든요. 예. 이제 뭐 해가 이제 다른 날이 바뀌었어요. 근데 17일 정도 전화하겠다고 계획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다려왔는데 전화 통화 소식이 없어서요. 그래서 뭐 전화가 되든 안 되든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의사를 표시했다.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일단 그 직통 전화가 한라인인데 뭐 지금 이제 전화 통화 안 됐다 하면 아마 뭐 기술적인 문제가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보여지고 큰 틀에서 한라인 설치 또 그리고 이 양 정상 간의 회담 또 그리고 이러한 그 정상을 합의상을 이행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 이게 세계의 축이 돌아간다. 이게 본다면은 앞으로 이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더 나아가서 북미 관계 정상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내고 폭도 넓혀가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옹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핫라인 구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스텝입니다. 그 남북 간에도 핫라인이 있지만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김정은 위원장께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렇게 들어가지고 그냥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무 때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핫라인 정상 간의 핫라인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심도 있고 허심탄회한 중요한 대화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핫라인을 사용하지 않고 실무 차원에서 진전이 있는 것이 더 다행스러운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말투를 다시 봤습니다만 17일에 통화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이지 그렇죠. 지난 12일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서 17일에 꼭 핫라인을 가동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그런 어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걸 가지고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고 예. 더 중요한 거는 이제 12일에 포괄적으로 합의한 이제 공동 합의문을 어떻게 이제 후속 조치로 양측이 이제 신뢰 구축 차원에서 진행하느냐 여기에 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두 정상이 통화를 한다면 어떤 내용을 통화를 할지 저희들도 사실상 4월 20일 날 남북 정상이 한라인을 구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뒤로 한 번을 통화하지 못했거든요. 물론 중요 고비가 있어요. 근데 실무 협상 차원에서 다 해결이 됐고 정상 간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건 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한 번 정도 선언적 의미에서 발언을 한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통화를 하게 된다면 어떤 통화를 하게 될지 그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뭐 일단은 정상적으로 한라인 설치 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전에 뭐 한 번 정도 통화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통화를 한다면은 뭐 일단 그 가장 중요한 게 덕당 예를 들어 6월 12일 만남 이후 며칠 흘렀다. 예. 그다음 이제 6월 12일 이런 이 정상의 만남 그리고 공동성명에 대해서 뭐 역사적인 만남이었고 세계 회담이었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리고 조만간 빨리 예. 정상성명 이행할 수 있는 고위급 회담 빨리 열자. 예. 또 그리고 이 조만간에 지금 이제 백악관 또는 평양 만나면 유효하다. 보고 싶다. 뭐 이 정도의 뭐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정상성명 이행 의지를 예.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뭐 그런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오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정대로라면 이번 주에 이제 북미 간 고위급 접촉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날짜 그리고 누가 참석자 수석 대표를 하고 올지 어디서 할지 아직 뭐 드러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 할 가능성이 없다는 게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들려오는 소식인데 어떤 내용이 주로 다뤄질지 물론 비핵화 관련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걸 하나씩 좀 잡아가야 될 때 논란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뭐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미국 측에서는 이제 한미 연합훈련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 측에 대해서 양보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이렇게 그 좋은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응답할 때다 이런 식으로 판을 끌고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북한한테 어떤 조치를 기대하는가? 예. 아무래도 그 북한의 이제 미사일 시험장 폐쇄를 좀 가시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ICBM 액체 연료 시험을 최초로 성공했던 그런 동창리 이제 미사일 시험장 폐쇄를
북한이 한다면 이제 북측에서도 여기서 이제 호응을 하는 긍정적인 제스처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그래서 12일에 가졌던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가 아니라 정말 그 문구에는 담지 않았지만 중요한 합의가 많았고 북한이 이렇게 그 성의를 보이고 있다고 국내 이제 비판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좋은 소지가 되는 것이죠. 예, 그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군사 중단이라는 큰 이슈거리를 안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누가 먼저 꺼냈는지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했다고 북한 매체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먼저 했다. 워게임이라는 용어도 자신이 먼저 썼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일부에서는 일본 매체는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 만났을 때 먼저 훈수를 둬서 이 얘기 나온 거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그 한반도에 있어가지고 이 군사적으로 자극하는 이런 행동, 뭐 군사적인 행동 이런 것을 좀 더 자제 중단하면 좋겠다. 애둘러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좀 뭐랄까 이 트럼프 대통령 좀 적극적으로 그렇다면 한미 군사훈련, 감 이야기하고 비영 이야기하고 또 북한 안보 우려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한미 군사훈련 중단 이야기를 끄잡는 것이 아니냐라고 본다 하면은 큰 틀의 맥락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한미 군사훈련 중단 이것을 직접 끄잡는 것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보다도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겠냐 그걸 생각되고 그렇다면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끄집어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에 대한 일종의 화답 이런 것을 예상하고 끄집어낸 것이 아니겠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곧 이제 지금 이제 이 준비를 하고 실시해야 될 8월 UFG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건부, 잠전 중단 이렇게 한다면 북한도 거기에 대한 일종의 화답으로서 동창리 무슨 그 이 대규모 미사일 발사체 중단한다든지 또는 그 SLBM 발사체 이것도 뭐 해체한다든지 더 하나 더 우리가 욕심을 낸다 하면은 영변 핵단지 활동 중단을 위한 뭔가 선언이랄까요? 이 정도 화답 가능성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8월에 실시할 예정인 열지 프리덤 가디언스 UFG 훈련만 일단 중단이 되고 나머지 훈련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될까요? 아니면 일거에 뭐 모든 걸 다 뭐 훈련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런 아니겠죠? 우리가 뭐냐면 지난 이제 2월 달로 되돌아보면은 그 당시에 평창 올림픽이 돼가지고 이 훈련이 뭐냐면 잠정 연기가 됐잖아요. 그러나 이번에는 뭐냐면 연기보다도 시간이 촉박하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차후 뭐 기타 일라 우리가 뭐냐면 크게 보면 국가급의 훈련이 있고 군종별로 훈련이 있습니다. 국가급의 훈련이라는 것은 3, 4, 5월 이럴 때는 키 리졸 훈련, 독수 훈련이 있고 지금 8월 달에 항상 실시하는 UFG 훈련이 있죠. 이는 국가급 훈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자극적인 이거 자극적이다 이런 것을 표현을 많이 했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세 가지 국가급 훈련 가운데 이 8월 개최된 UFG 훈련 여기에 대해서 잠정 중단.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 와중이라는 표현을 했지만도 그것만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화와 와중 플러스 북한의 이런 비핵화 이런 그 진전 이렇게 있을 경우에 중단할 수 있다는 이런 조건부 중단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얘기가 나오면서 이건 뭐 비핵화에 대한 어떤 그 빅딜 조건이었던 체제 보장과 맞물려서 가는 건데 한미연합 군사훈련만 따로 얘기되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비핵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도의시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이 결렬되면 한미 군사훈련을 즉각 재개할 거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한미 동맹이 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어떤 미국 쪽의 일반 그 우려의 시각을 반영한 발언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원칙에 충실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냅백이라고 그러죠. 결국에는 이제 연합훈련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융통성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엔 북한의 이제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그런 결심 그리고 행동을 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합훈련 중단의 그 장점이 뭐냐면은 북한이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도 그것을 북한한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을 취하라고 했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또 비핵화 진전이기 때문에 한번 시험해 볼 만한 충분한 그런 조치입니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계속 주장해왔던 쌍중단 있지 않습니까?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북한도 핵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라. 이래서 관련 국가들이 주장해왔던 것에 일치점이 많기 때문에 일단 한번 이렇게 실행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비용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자산 전개하는데 그 비용도 우리 한국 측에서 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방위 분담금 협상이 이제 또 이달 말에 열리거든요. 근데 지금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그런 분위기가 맞물려 간다면 이건 굳이 분담금을 우리한테 강하게 많이 요구할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분담비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비교하면 뭐 일본, 독일 이렇게 비교하는데 우리 그렇게 작게 내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것이 5년마다 한 번씩 이제 이렇게 개정되어 일하는데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그 대선 기간에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또 그리고 이번에 또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이 대화 속에서도 이런 비용 문제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그 이 4대 전략자산 동원을 하지 않는 이런 평상시 훈련 이건 또 하고 또 이렇게 그 하고 난 뒤에 뭐냐면 방위비 비용 직접 만들 사드 비용이나 이런 것도 있고 예. 또 그리고 전투기라든지 기타 이런 그 군사력 무기 구매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직간접으로 다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그 방위 분담비에서 예. 이렇게 이 4대 전략자산을 동원한 다시 UFG 훈련 예. 몇 개 안 한다 해가지고 비용이 상당히 줄어든다. 예. 이렇게 판단은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 지금 이제 우리가 뭐냐 하니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난 90년대도 보면은 92년이죠. 92년도에 이제 남북관계 잘 되고 이럴 때 그 당시 가장 큰 훈련이 팀 스피릿 훈련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중단한 사례가 있어요. 또 그리고 93년, 94년도에 와가지고 김영삼 정부 시기에도 뭡니까? 제네바 합의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한미 군사 훈련을 로키로 가고 좀 규모를 축소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이 북한의 비핵화 이런 핵과 관련돼 가지고 만약에 가지고 뭐 풍계리가 어떻고 이제 미사일 발사체가 어떻고 만약에 해체 폭발한다면 이것은 네. 뭡니까? 불가역적인 상황이 되겠죠. 물론 앞으로 5년 10년 되면 가역적이 되겠지만도 단기간 보면 불가역적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박 박사님 말씀한 대로 스냅백이라 해가지고 이것은 뭡니까? 조건에 이래 가지고 충족이 안 되면 언제든지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미 군사 훈련은 북한에 있어가지고 우리 언제 선물 수 있는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예. 우리에게는 상당히 좋은 하나의 협상 칩이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비용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억만장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자들이 이렇게 돈에 집착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구나. 태도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용으로는 결국에는 공화당 대표로 이제 대선을 승리했기 때문에 세금의 부담을 줄이겠다. 미국의 세납자에게 그런 동맹 비용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사실 그 본인의 이제 정치적 자산을 지키는 데는 도움이 되는 발언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이 한미 동맹 그리고 연합훈련에서 방위 분담에서 그 누가 과연 더 득을 보는가 했을 때는 사실 한국만을 득을 보는 것이라고 자꾸 트럼프 대통령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냉정하게 미국의 정말 정부 관리들이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항상 비유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왜 미국이 항상 앞서는가? 미국과 중국을 그대로 군사력만 보고 비교를 한다면은 거기서도 미국이 앞서지만 미국의 가장 큰 전략 자산은 중국에 비해서 가장 유리한 점은 좋은 동맹 국가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중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부강한 나라긴 하지만 주변 국가라든지 이런 걸 살펴봤을 때 중국이 믿을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가 과연 몇 나라나 되는지. 그렇다면 미국은 중국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유리한 전략 자산을 왜 스스로 돈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쉽게 포기하려고 그러는지는 미국 정부가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 남북이 판문점 선언에서 이제 군사 관련해서 그러니까 협의했던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긴장 완화 요소 부분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지난 14일 날 이제 장성급 회담이 있었는데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철수하는 문제를 우리 측이 제시를 했다. 물론 이제 군 당국에서는 좀 부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아마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아마 좀 대체로 전문가들이 평가한 것 같습니다. 이 장사정포가 굉장히 수도권의 위협적인 안보 요소다는 건 다 익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이 부분이 어떻게 조정될지, 북한이 저 정도 그런 행동이 나온다면 우리 남측, 그러니까 한국군은 어떤 행동을 좀 취하게 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거든요, 교수님. 군사적인 신뢰 이것이 형성되면은 군축으로 가는 것은 뭐 이 과거나 현재나
뭐 국제사회 다 그렇게 하는 경험적 사례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게 결정할 상황 문제가 아닙니다. 또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이 이번 그 장성회담에 있어가지고 이 공동 경비구역 이거 내에서라도 뭡니까 비무장화 이야기했죠. 맞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것이 점점 발전돼가지고 이 4km 양방에 4km 너비를 가지고 있는 비무장지대 이것도 또 역시 이제 그 이 비무장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장상적분 이것이 있잖아요. 뭐 30km 밀든지 뭐 40km 밀든지 뒤로 가는 거겠죠. 근데 이 부분 내에서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형 조건이 있어가지고 남과 북이 상당히 다르지요. 예를 들어 장사정부가 북한 입서가지고 예를 들어 비무장지도 40km 넘어간다. 그럼 북한이라는 것은 뭡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의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30km, 40km. 이 지금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 비무장지대와 이 서울과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한 60km? 그렇다면 또 특히 우리는 뭡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비무장지대 밖으로 후퇴하려고 그러면 여기다 땅이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 하나하나 이런 군사적인 이런 그 문제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부분도 결국은 해야 되겠지만도 이것을 너무 속도를 낸다. 그렇다면 뭐냐면 과유불급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천천히. 지금 문제는 뭡니까? 그것도 필요하다는 데서 공동 연구 조사 이런 필요했지만도 현재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는 비핵화와 이 평화 체제 그리고 북미 간의 정상화 우리 중재 역할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JSA의 비무장화가 이제 논의됐는데 갑자기 장사정포를 다 저도 동의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4km부터 실내 구축을 하고 구조적인 군비 통제, 운영적인 군비 통제에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40km를 하고 400km로 가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냉전 체제가 한국 전쟁 이후에 한반도에서 워낙 이렇게 그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혀 있고 더군다나 이제 핵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안익산 북측 수석 대표는 아쉽다고 했지만 모범 전투 신속하게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운영적으로 군비 통제를 하고 구조적으로 어떻게 그런 서로 위협 원인을 제거하고 신뢰를 구축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의 장사정포는 사실 폭포는 정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 수도권을 어떻게 보면 인질로 잡아서 민간인 무차별 상상 위협을 함으로써 북한이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이제 전략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남북 간의 신뢰 구축을 하는데 이런 전략은 굉장히 그 부정적인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 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위원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